이 네 가지 철칙을 끊임없이 새기세요. 부와 성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 될 겁니다. 세상 모든 건 운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더 빠르고 명확하게,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걸어가죠. 과연 그들의 성공도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는 스캇 갤러웨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수성가로 사업과 기업을 일궈 나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지만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파산을 하며 빚더미에 앉았었어요. 그런 실패를 단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빠르게 축적한 부를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게 됐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눈 1000억대 자산가 스캇. 이번 영상에서는 끝없이 축적되는 부를 위한 그의 4가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했던 실수를 반복할 필요 없이 부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스캇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합니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치를 살게 된다. 건강과 몸매, 그리고 정치적 색깔과 스포츠까지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져요. 심지어 버는 돈까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비슷한 돈을 벌며 서로가 평균이 되는 5명 중 1명은 시간이 지나고서 큰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 한 사람에겐 부의 철칙이 있어요. 스캇은 그 첫 번째 철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항상 정보적 우위를 가진 사람만이 이득을 취한다. 그는 말해요. 부를 가진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회사의 직원들끼리 혹은 중산층의 가족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돈에 대해 대화하는 걸 금기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 또한 밑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보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은 당연하게도 직원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큰 돈을 받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게 돈과 이득은 몰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정보를 가진 사람은 우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이 접근법을 돈과 부에 대해서 적용할 생각은 못했어요. 즉, 상류층은 돈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또 활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고 정보를 나누지 않아요.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겨 상류층의 부만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스캇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니스의 왕제 페더러가 테니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대화에 테니스가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강점을 보이고 싶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선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 부와 돈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죠. 그렇기에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나쁘다고 금기시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 금리, 그리고 실수했던 투자와 성공했던 투자 등 다양한 부의 대화를 해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말이죠. 이렇게 돈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해보라는 그의 조언. 그럼 그는 어떻게 돈에 대해 배우게 된 걸까요? 그 방법 속에 두 번째 부의 철칙이 숨어 있습니다. 스캇은 13살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요. 하루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식이 뭔가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기 $200를 줄 테니 도시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브로커에게 가서 이 돈으로 주식을 사렴. 만약 이틀 후에도 너가 이 돈으로 주식을 안 샀다면 나는 이 돈을 다시 가져갈 거다. 그렇게 저는 주식을 거래해주는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터라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어떤 지점에서는 너무 겁이나 도망을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용기를 냈고 세로라는 브로커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에게 고객으로서 주식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됐죠. 그렇게 제 인생 첫 주식을 사게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기에 주식을 사주는 브로커와 친해졌고 그렇게 자주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제가 마주한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그는 돈에 대한 대화를 위해, 아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내야 했던 용기와 이겨내야만 했던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항상 두려워하는 시도 앞 인생을 바꿀 열쇠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말하기 전 그 두려움을 정복해야 부를 정복해요. 그렇기에 두려움과 겁 앞에서 용기를 만들고 저를 너무도 크게 성장하게 했던 한 가지 인사이트를 알려줄게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나의 도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30년, 40년 이후에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의견도 그들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어릴 적 저는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제가 하는 도전과 모든 시도들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캇은 누군가에게 투자를 부탁하거나 조언을 물어볼 때, 심지어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그들의 의견은 그들과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다가갔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건 없으니까 걱정하게 되는 그들의 부정적 반응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걸, 도전하지 못하면 남게 될 후회만이 영원하다는 걸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 거죠. 즉, 더 이상 거절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성공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너머에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업가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이유는 고객, 멘토, 인맥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면 속에서 원하는 건 찾을 수 없어요. 성공은 직접 세상으로 나가 거절을 견뎌낼 때 찾아옵니다. 이처럼 스캇은 자신의 비밀이 거절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캇이 말하는 세 번째 부의 철칙, 투자에서 절대 올인은 하지 말아라. 이 철칙을 스캇은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999년 비행산업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는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며 파산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불을 일군 2007년 모든 걸 걸어서 테크 회사를 운영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와 또다시 완전하게 파산을 했거든요. 이처럼 두려움과 거절을 마주하며 나아간 그는 모든 걸 걸었기에 3번의 파산을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분산 투자를 어릴 때부터 했다면 저는 더 많은 돈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과 멘탈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분산에 대한 힘을 몰라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고 모든 걸 걸죠. 물론 자산을 모으는 시기인 어린 나이라면 첫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며 올인을 해야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정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에 중간중간 나아가면서 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바로바로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조언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투자는 천천히 해도 꾸준하기만 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해놓고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을 분산하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나를 위한 도전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돈을 내가 아닌 누군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을 분산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나이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여부 등. 하지만 자신을 위한 도전 속 가장 무서운 것은 천천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을 쫓거나 도전할 때
1년 혹은 2년 정확한 시간을 두고 도전하세요. 그 시간 동안 진전이 전혀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그리고 얼마 전 한 구독자님이 채널 영상의 댓글 중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마침 그 댓글에 답변이라도 하듯 스캇은 마지막 부의 철칙으로 목표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부자라는 단어는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과 소유물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라는 단어의 정의는 다르죠. 부동산, 주식, 사업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이 내가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걸 뜻해요. 즉, 노동이란 행위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단지 내가 원하기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정한 부와 부자 중에서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를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첫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하는 조언과 하나씩 이루며 키워가라는 조언.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큰 꿈을 꾸진 않았습니다. 막 성인이 된 제 목표는 백만장자였고 돈을 벌며 성장했던 40대의 천만장자가 됐죠. 즉 하나하나 이뤄갔을 때도 목표는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저는 저 자신을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목표를 키워갈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속 스캇 갤러웨이의 4가지 철칙, 정보의 비대칭성 사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돈과 부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 나가기, 마주하는 도전 앞 두려움과 겁이 난다면 그들의 의견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걸 상기하며 피하지 말고 거절과 함께 성장하는 2번째 철칙, 인생 속 모아지는 돈은 분산 투자로 똑똑하고 리스크가 적게 투자하는 것과 나만의 부 그리고 부자의 정의를 만들고 정확한 숫자 앞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이뤄가며 자신감을 찾아가기. 이렇게 간단하지만 날카로운 그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이 철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주변 5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가 찾아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속 7.8기는 괜히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조언을 나눈 스캇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 메시지가 닿을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오너가 되어야지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눈앞에 돈을 가져다 줄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하세요. 그게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 속 그가 남긴 메시지가 벌어야만 할 인생이 아닌 주인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